네, 안녕하십니까. 김명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죠. 이 자본주의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이에서만 부자가 있죠.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은 가난하시죠.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공산주의에서는 부자가 없어요. 다 가난하게 살죠.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가 아프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배는 안 아파요. 다 가난하니까. 그렇지만 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회가 공산주의죠. 자,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이 원리를 잘 알고 이것을 잘 수행하면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은 부자가 되는 법칙과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중 무엇을 갖고 싶은가요?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자,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자, 돈. 그리고 여기는 정말 전원 속에 좋은 공기 속에서 멋진 집이 있습니다. 멋진 전원주택이죠. 새소리도 들리고 공기도 좋고 정말 평온한, 조용한, 고요한 이런 집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서울 한복판의 복잡한 곳에 교통체증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런 고층 빌딩이 있죠. 여기에 한 아파트 하나.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갖고 싶은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가치 판단이죠. 어느 것이 가장 가치가 많은 것이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일단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돈 하면서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평온하고 아주 멋진 집에서 이렇게 여유를 갖고 살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서울이란 이런 고층 빌딩 숲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런 삶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이 셋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자본주의 속에서의 하나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해질 수가 있죠. 어떤 가치관을 갖는가? 자, 일단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는 부자가 안 돼요. 결국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야. 무엇을 위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돈을 많이 아무리 많이 모아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입니다. 결국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에서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가 된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부자가 된 경우는 전혀 없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기업은 아주 극소수다. 그러나 사업가나 기업도 왜 부자가 됐는가? 자신의 공장 부지와 사업 같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아니면 부동산과 주식 전부에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재능도 있고 해도 돈만 벌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결론이면서 자본주의 게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란 건 무엇이냐? 돈은 빚으로 자꾸 생겨나게 돼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빚을 많이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 점점 불어나게 돼 있다. 빚을 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죠. 이것을 신용이라고 그러죠. 신용. 그 신용이 많을수록 돈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저축을 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라 하고만 가르치죠. 그러나 그래서 인생과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깨우쳐서 세상을 제대로 읽고 볼 줄 알아야 되죠. 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해서는 세상을 공부하고 세상을 읽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가면은 부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빚을 많이 질수록 큰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저축한 사람은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학교에서의 교육,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도덕관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자꾸 발생하면 물가가 자꾸 오르죠. 그럼 화폐의 가치는 급속히 떨어져서 화폐는 휴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물 자산,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린 돈을 믿어요. 돈. 그러나 돈이란 게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전부 선심성 정책을 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돈의 소유자는 한국은행인데 선심성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정지출도 많이 하고 복지도 많이 하려고 하는 정책을 자꾸 피우게 되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야 돼요.
은행에서는,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폐의 소유자고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사용권과 이용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현명하게 움직이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높일 방법이 없어요. 단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만 우리가 고민하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뿐이지 돈 자체의 가치를 내가 높이거나 낮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이 돈의 가치를 높일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모든 나라는 돈을 자꾸 줄일까요? 돈을 자꾸 찍어서 늘릴까요? 점점 늘린다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정책을 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 화폐는 자꾸 늘어나게 돼 있던 거죠. 특히 오늘날 같이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복지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게 돼 있죠. 내가 지금 10억을 갖고 있다. 그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집에 갖고 있던 은행에는 어떤 뭐 이자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10년 후에 10억이라는 돈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앉아서 가난해지는 거죠. 10억이란 돈이 하나의 그 보증이 돼서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돈으로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10년 후에는 1억짜리 물건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지금 10억을 잘 간직하고 보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10년 후에는 이게 이 10억으로 8억이나 7억짜리 물건밖에 살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죠.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곰탕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과연 지금은 10,000원으로 곰탕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10,000원을 계속 갖고 있어 나중에 좋은 곰탕을 먹겠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 10,000원으로 곰탕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진짜 운이 좋으면 그때도 물가가 안 올라서 10,000원으로 곰탕을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로또, 행운이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후에 10,000원으로 곰탕을 먹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화폐의 가치는 급속히 떨어지든 조금씩 떨어지든 아니면 그대로 있든 가치는 조금씩 아니면 많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지 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디플레이션이 오는 그 경우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물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항상 물가는 오르고 돈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찍어내고 특히 복지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겠다 하는 정부가 들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모든 물가와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요? 물가가 2배, 또 50% 올랐다. 그래서 돈이 쓸 게 없다. 이렇게 돼. 돈은 가지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휴지가 된다. 돈 빨리 쓸수록 가장 가치가 높죠. 빨리 이용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10년 동안 간직했다가 사용하겠다? 돈을 고이 간직한다? 그것은 가난의 첩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에요.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실물 자산으로 돈을 이용해서 바꿔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벼락거지가 된 사례는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서울에서는 불과 3, 4년 사이에 집값이 2배가 됐어요. 5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서울에 있는 변두리 아파트를 팔고 서울 시내로 와서 전세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전세로 있는 사람인 경우에 벼락거지가 됐죠. 이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세금은 계속 오르겠죠.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돼서 벼락거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세나 세입자로 있다는 것은 그 현금만 갖고 있는 것이죠.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근데 그 전세금이라고 하는 그 현금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2년 후에 전세를 얻을 수가 없고, 전세를 얻으려면 아주 작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이제 벼락거지죠. 자, 부동산과 주식은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세상 공부를 해야죠. 세상을 알아야 되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예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가짜 공부예요. 논리와 합리성으로 해서 하나의 탁상 공론해서 논리화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그죠? 한번 시뮬레이션만 해보는 것이 학교에서는 그 교육이고 공부죠. 세상 공부를 해야 이게 진짜 공부죠. 자, 두란 글자를 보면 집이 있고 밭이 있죠. 땅이. 그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집과 땅이 내 거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세상을 보고 세상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집과 땅을 알고 모든 자기의 돈, 현금을 집이나 땅, 아니면 자기의 소유권, 아니면 지적 재산권, 소유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빈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꾸 돈을 나누고 돈만 생각하는 거죠. 돈. 그 날이 갈수록 이렇게 어두워지고 가난해진다는 거죠. 빈. 돈을 믿은 거죠. 그래서 돈을 갖고 자꾸 나누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돈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빈자다, 가난한 자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돈을 믿는 거죠. 그러나 부자는 뭐야? 세상을 보고 세상을 믿는 거죠. 세상적인 땅과 집, 그리고 소유권. 그래서 돈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이용해서 실물 재산,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계속 돈에만 집착하고 돈만 모으고 저축하고 돈을 갖고 있지 자산으로 바꿔놓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명확하죠. 부자는 돈을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 빈자는 돈으로 계속 가지고 돈만 생각하고 돈을 믿은 사람이다. 돈은 자꾸 휴지 조각이 된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시간에 비례해서 점점 그 반비례해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앉아서 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앉아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져.
그런데 부자는 집과 땅이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돈이 돼요. 돈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점점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가짜 돈인 화폐, 돈을 저축하고 모으려고 하지 말아라. 리얼 머니를 보유하고 소유하라. 그리고 돈은 어차피 소유를 할 수 없다. 단지 이용을 하는데 언제 이용하느냐. 돈은 오늘 이 순간에 이용할수록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내일, 한 달 후, 1년 후에 쓸 때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을 쓰는 방법이죠. 우리는 돈을 왜 봅니까? 돈은 쓰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난으로 가는 길이죠.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빨리 쓰느냐. 그리고 돈을 우리가 모을 때도, 저축할 때도 쓸 것을 보고 모으는 거죠. 더 가치 있는 큰 것을 사기 위해서 저축하고 모으는 것이지, 모으고 저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수단이죠. 그래서 리얼 머니를 보유하라. 우리 학교에서 한 가짜 공부를 믿고 의존하지 말고 진짜 공부인 세상을 봐라. 세상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상의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야 진정한 지혜가 있고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 능력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책을 통해서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한 가짜 공부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기 위해서 한 수단으로서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것저것 이론상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본 지식과 정보일 뿐이죠. 책으로 한 학교에서 한 공부가 세상을 사는데 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빨리 세상이라는 책을, 사회라고 하는 책을 볼 줄 알고 거기에 한 정보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리얼머니, 진정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화폐가 아니다. 화폐는 가짜 돈이다. 그래서 진짜 돈은 부동산과 주식이다. 결국 땅이죠. 토지. 우린 땅에 살고 있어요. 땅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 또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현명하게 평가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멋진 전원주택, 그리고 서울 고래 고층 빌딩의 아파트, 어떤 것이 가치가 있나요? 서울의 고층으로 빈 혼잡하고 복잡한 곳에 아파트, 거기에 집으로 소유된 그 땅은 몇 평 되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시골의 10만 평보다 강남의 압구정동의 100평의 땅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 100평이니까.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어마어마한
임야와 산이 10만 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는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 진정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